일제시대 별난사, 영화 밀정으로 구현된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의 진실.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은 일제강점기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 경부였던 황옥이 김시현 및 다른 의열단 단원들과 협력해서 국내 폭탄 밀반입 시도에 관여한 사건입니다. 1923년 2월 11일 황옥은 중화민국으로 건너가 의열단 단원 김시현 단장과 허베이성 텐진시에서 만났다고 전해지며 이때 의열단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사실은 아닙니다. 황옥은 김시현 등과 함께 의열단의 비밀 계획에 동참했는데 독립운동 유발과 요인 암살 공작용 폭탄의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들은 1923년 3월 3일 중국 천진에서 의열단 단장 김원봉에게 폭탄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수령한 폭탄 36개와 권총 5정을 조선으로 밀반입을 시도해 1923년 3월 22일 새벽 열차로 폭탄과 권총, 전단을 몰래 옮기기 위해 시내주부를 출발해 경기도 경성부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나 의열단 요원 김재진의 밀고로 일본 제국경찰에 체포되었는데 황옥, 김시현, 유석현, 이현중, 남정각, 백영무, 이경희 등 9명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황옥은 6.25 전쟁 당시 납북되었다고 전해져 언제 죽었는지도 불명확한데 여담으로 황옥의 친손자가 1983년 11월 8일 민주화 시위 도중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추락해 숨진 황정화라고 합니다. 김시현은 해방 이후 정치인으로 활동해 이대 민의원을 지냈고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을 일으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1960년 4.19 혁명으로 풀려난 후 민의원에 재차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밀정이 2016년에 개봉되었는데 영화에서는 친일파였다 의열단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오지만 역사학계에서는 황옥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는지 독립투사였는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황옥이 위장 친일파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설과 의열단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일제의 밀정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김시현은 황옥이 위장 친일파라고 언급했고 역사학계의 다수설은 황옥이 밀정이라고 보지만 다른 친일파와 달리 황옥이 실제로 처벌을 받았던 점이나 단장인 김원봉도 의열 단원이라 말을 해서 확정된 설은 아닙니다. 황옥은 누구인가? 황옥은 1885년 서울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의 경찰이자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는데 일본 경찰에서 경불한 중간 간부 직위까지 승진했으며 1920년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의열단원 김시현과 접선해 의열단에 가입했습니다. 1923년 김상옥이 일으킨 종로경찰서 투폭 사건 이후에 사건 관련자를 색출한다는 구실로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텐진에서 의열단 단장 김원봉과 만나 폭탄 36개와 권총 5정을 수령했습니다. 김시현, 김재진, 권동산 등과 물건을 단둥, 신해주를 거쳐 경성까지 밀수했는데 의열단은 밀반입시킨 무기류를 통해 조선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매일신보 등을 동시에 테러하는 제2차 국내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진이 밀고에 실패했고 김재진은 재판 이후 흔적이 증발하는데 유석현은 1983년 중앙일보에 기고한 회고록에서 김재진은 가명이고 권태일이 본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 김지섭 등 소수만 탈출했고 황옥, 김시현, 김진기, 조동근, 홍종우, 홍종무, 유석현 등은 체포당하는데 황옥은 재판정에서 일본 경찰의 지시를 받고 의열단에 프락치로 잠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죄를 선고받고 1924년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는데 1924년 김지섭이 도쿄 어소 투폭 사건 때 사용한 폭탄도 황옥이 총독부 물건이란 소인을 붙여 세관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결핵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1925년 12월 가출옥했다. 1928년 5월 재수감, 1929년 다시 가출옥한 이후 해방될 때까지 행적은 불분명합니다. 일본 제국이 패망한 뒤 반민특위, 조선 독립운동사 편찬 발기인회에서 활동하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이후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경기도 경찰부장 시로가미 유키치는 황옥이 자신의 재가를 받은 작전에 따라 활동한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김원봉과 김시현은 황옥이 의열 단원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상호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에 황옥이 의열 단원이었는지 일본 경찰의 프락치였는지 또는 양자에 모두 발을 걸친 이중 간첩이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독립투사와 밀정 어느 쪽에도 이름을 못 올린 황옥. 1919년 4월 29일 상해 주재 일본 영사는
한부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상해 조선인들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된 신임 관리가 작성한 것으로 그는 자신을 상해 파견원이라 밝혔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3.1 운동 이후 조선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조선인 정보원이 불령선인들의 협박으로 사직해 정보 수집에 곤란을 겪고 있지만 2명의 밀정을 잠입시켜 정보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 데려온 밀정 한경순으로 조선인 청년회에 잠입해 조선인들의 민족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으며 다른 한 명은 완전히 독립운동 동지로 가장하고 상해 임시정부 안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상해 파견원은 그가 과경론에 편승해 교묘히 조선인들에게 채용되었다며 조만간 상당한 올 것인데 그의 이름은 황옥이었습니다. 영화 밀정은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의열단의 제2차 대암살 파괴 계획인 일명 황옥 경부 사건으로 암살은 가상사건을 시나리오로 꾸몄지만 밀정은 실제 일어난 일이 소재라 사실관계가 의식됩니다. 영화 속 이정출은 황옥을 모티브로 했으나 황옥 그 자체는 아니었고 김우진은 김시연을 모티브로 했으나 김시연 그 자체는 아니었으며 밀정은 자신을 실제 역사라고 강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독은 이 영화가 판타지임을 분명히 했는데 영화 마지막에 실제 역사에는 없는 이정출의 마지막 거설을 덧붙여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역사 속 인물 황옥이 가진 애매모호함을 지우고 지는 싸움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싸움에 나서는 진정한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887년 문경에서 태어난 황옥은 어린 시절 집안에서 운영하던 도천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배움은 그리 길지 않아 어디에도 그가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능숙한 일본어 덕택에 1909년 재판소 서기 겸 통역관보가 되어 평양재판소와 진남포재판소에서 일했고 1910년 나라가 망한 후에도 서기 겸 통역생의 삶을 지속했습니다. 1912년 그는 해주지방법원 송화지청 검사국으로 자리를 옮겨 서기 겸 통역생으로 일했는데 1919년 4월 돌연 중국 상해로 떠나 상해 임시정부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에서 기숙하며 임정 요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일제 말단 관리였던 그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한성정부를 주도했고 구한말 판사였던 홍진 덕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국 후 변호사로 일하던 홍진은 재판소 서기였던 황옥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는데 황옥과 오래 함께했던 유석현에 의하면 3.1 운동이 일어나자 홍진은 황옥에게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증언의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황옥은 상해로 왔고 홍진, 이명교 등 한성정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황옥의 상해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상해 임시예정원 의원들은 충청도 의원으로 선출되었던 이명교를 해임했는데 그가 일제의 밀정으로부터 총독부가 발급한 여행증을 받아 상해로 왔음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그에게 여행증을 건넨 밀정이 황옥이었습니다. 황옥은 동지로 가장하고 상해 임시정부에 잠입했다고 했는데 밀정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내밀한 정보를 캐내다 한 달여 만에 들통나 여행증을 받은 의원은 해임되고 위협을 느낀 황옥은 급히 상해를 떠났다고 합니다. 황옥이 밀정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상해를 오고 갔던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은데 조선으로 돌아온 황옥은 1919년 7월 부산재판소 진주지청 서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920년 3월 조선인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경기도 경찰부 경부로 특별 채용되는데 상해에서 밀정으로 활약하며 상해 임시정부의 정보를 정탐했던 공로가 경부로 특채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1921년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서초, 이교담을 조선에 파견해 내지부와 세포단체를 조직했는데 여기에 황옥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즈음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경무국 보안과장이었던 시라카미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내지부 간부가 된 황옥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내밀한 사정을 정탐했습니다.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할 대표로 뽑힌 고려공산당 당원들에게 총독부가 발급한 국경통과 여행증을 발급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호감을 샀는데 이들 중에 김시연도 들어있었고 김시연은 독립의 뜻을 품은 인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서 일명 황옥경부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김원봉은 고려공산당의 장권상과 협의하에 제2차 대암살 파괴 계획을 준비했고 대암살 파괴 계획의 책임은 자연히 김시연이 맡게 되었습니다. 김시연은 황옥을 이 계획에 끌어들였는데 1923년 2월 8일 황옥은 종로경찰서 폭탄 사건의 폭탄 출처 조사를 명목으로 천진으로 출발했고 개성경찰서 경부보 하시모토와 유석현이 동행했습니다. 2월 11일 천진에 도착한 황옥은 하시모토를 따돌리고 김시연과 함께 은밀히 김원봉을 만났는데
김원봉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해 의열단에 가입시키고 대암살 파괴 계획에 참여시켰습니다. 의열단은 폭탄을 국내로 반입한 후 실행 단원들을 잠입시켜 거사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폭탄 운반은 폭탄 전문가 마자알과 현계호, 의열단 동조자였던 중국인 노파 조노태 등이 나서 가족처럼 꾸미고 기차로 했습니다. 천진에서 폭탄과 유인물을 인수한 김시영과 황욱은 가방에 나눠 담아 단둥의 조선일보 안동지국장 홍종호의 집으로 운반했는데 3월 8일 홍종호의 집에서 열린 지국 설치 축하 연회를 빌미로 폭탄을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다 강 건너 신해주에서 2차를 하기로 했는데 일본 관리들은 자동차로 이동했고 황욱과 김시현은 인력거를 타고 그 뒤를 따랐으며 폭탄과 유인물은 인력거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의열단의 폭탄은 국경을 넘었고 김시현과 황욱은 비상시용 폭탄과 유인물만 신의주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경성으로 옮겨 폭탄을 던질 실행 단원들의 입국만 기다리면 되었지만 계획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월 14일부터 일제는 의열단 단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는데 17일 유석현이 체포되었고 19일에는 황욱이 체포되었으며 도주했던 김시현도 체포되었는데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황욱은 정반대 발언을 쏟아놓았습니다. 황욱은 자신이 의열단에 폭탄 반입을 도운 것은 모두 의열단원을 검거하기 위한 비밀작전이었다고 주장한 것인데 황욱은 일망타진의 꿈을 버리지 않고 김시현의 거취 등 중요한 정보를 숨겼습니다. 이에 경기도 경찰부는 더 이상 황욱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황욱을 체포했는데 법정에서 황욱이 스스로 밀정임을 밝혔을 때 의열 단원들은 분노했고 방청석에서는 황욱에 대한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안동지국장 홍종우는 황욱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려공산당원과 의열단원 체포에 협력한 밀정이라고 주장했고 황욱의 법정 진술로 공안당국은 곤욕스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황욱으로 인해 공안당국의 수사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내외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인데 일본의 유명 인권 변호사인 후세 다츠지는 사건의 본질이 스파이 연극의 폭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제 당국이 여론 악화를 극복하고 사건을 수습할 유일한 방법은 황욱의 진술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당국은 공산당원 및 의열단원의 검거에 큰 공을 세운 황욱을 조선의 독립운동가로 몰아붙였습니다. 의열단은 이번 사건이 황욱의 관계로 발각되고 실패한 만큼 황욱이 무사 방면되더라도 엄중한 처벌로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건 직후부터 황욱을 동정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정론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져 일부 언론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로 규정한 황욱을 진짜 독립운동가로 대우하기 시작했으며 김원봉도 황욱을 의열단원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는 이런 평가가 더욱 강해졌는데 박태원의 저술한 약선과 의열단 내에서는 황욱이 밀정이라고 자백해 비난을 자초한 것은 의열단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이 1961년 남긴 회고록과 유석현이 1983년에 남긴 회고에도 그들은 황욱을 진정한 독립운동가라고 재평가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후 황욱은 경찰 조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무국장까지 사표를 제출할 정도로 물의를 일으킨 데다 경찰은 그를 독립운동가라 규정했으니 복귀는 양쪽 모두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지만 독립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시현은 감옥에서 나온 직후 곧바로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의 전선에 뛰어든 반면 추록한 황욱은 별다른 활동 없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지만 과거 연을 맺었던 의열 단원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해방 후 그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일 것이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회색빛 안개가 드리워져 밀정과 독립운동가라는 양면은 영원히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 밀정에서 정체사는 사람은 이름을 어느 쪽에 올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온다. 당신은 어느 쪽에 이름을 올릴 것이냐고 말하지만 황욱은 어느 쪽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제시대 별난사는 영화 밀정으로 구현된 황욱 경북 폭탄 사건의 진실이었습니다.